예, 안녕하십니까. 권원태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을에 이재땡도 부정선거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운받은 데이터입니다. 또한 분석에 사용하는 이론들은 확률 통계에서 검증된 이론들이고요. 그 이론 중에 대수의 법칙, 초기화 분포 등을 이용을 합니다. 확률 계산에는 초기화 분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작 없는 데이터의 표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서울, 광주 서구, 성남, 광주 광성구, 광산구 데이터가 보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굉장히 비슷한 이것이 바로 조작이 없는 표본 데이터입니다. 워낙 데이터 표본이 크기 때문에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은 유사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될 확률이 정상 확률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서울의 경우에는 36%, 광주 서구의 경우에는 0.073%, 성남의 경우에는 7.5%, 광주 광산구의 경우에는 21%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다 정상적인 확률입니다. 또한 세 번째 조건으로는 이 스윙폭,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의 폭이 작고 오른쪽이 높았다가 왼쪽이 높았다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정상이 될 데이터 조건은 첫 번째로 스윙이 적고요. 두 번째로 확률이 높고 세 번째로는 들쭉날쭉한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작된 데이터의 표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서울시 동작을 데이터입니다. 이때 사전과 당일의 득표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2014년도 보궐선거 결과고요. 두 번째 것은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두 개 다 스윙이 작고 굉장히 폭이 낮습니다. 그래서 요 2014년도와 16년도 데이터는 정상입니다. 하지만은 2020년도,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조작이 된 흔적이 보입니다. 보면은 스윙, 그러니까 높은 데이터와 낮은 데이터의 차이인 이 스윙이 27%, 28%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개 데이터는 정상이고요. 뒤에 세 개의 데이터는 비정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 쪽은 계속 자라고 있고 파란 쪽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스윙이 굉장히 크고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0의 마이너스 100승분의 1, 10의 200승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한 형태가 계속 한쪽으로는 커지고 한쪽으로는 작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조작 데이터입니다. 이번에 2016년도 인천 계양을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인천 계양을에서 송영땡과 윤형땡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요. 당일 득표율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특정 당이 1등입니다. 42.3%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힘당, 그때는 새누리였죠. 새누리당이 31.4%가 나와서 특정 당이 당일 투표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전 투표를 보면은 또한 특정 당이 1위입니다. 그래서 45%, 국힘당이 29.3% 이렇게 돼 있어서 당일이나 사전이나 둘 다 특정 당이 이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득표율도 당연히 특정 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 빼기 당일의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스윙이 3.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0.9%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 범위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특정 당에서 똑같은 후보가 나왔는데요. 2020년도 데이터입니다. 2020년도에 특정 당의 송영땡 후보가 당일 득표에서 53.4%로 또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42.6%고요. 그래서 당일 득표에서도 송영땡 후보가 1위를 하고 사전투표에서도 송영땡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득표율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뭐냐면요. 당일 득표율에서는 약 10% 조금 넘게 이겼었는데 사전 득표율에서는 2배 가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득표율 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위 변화는 그대로 송영땡 후보가 1위고 새누리당 후보가 2위가 됐는데 그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이유는 바로 사전득표율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이 차이를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1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9%, 11.9%인가요? 6%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0.9%, 마이너스 0.3% 해가지고 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커지고 확률은 10에 157승분의 1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 사전에서 2020년도부터 사전에서 뭔가 조작표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를 보면은요, 이 유명한 이재땡 후보가 나왔는데, 국힘에서도 유명한 원희땡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득표율을 보면은 원희땡 후보가 이겼습니다. 49.48%고 이재땡 후보는 47.9%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 득표율로 가면은 갑자기 확 뒤집어집니다. 59.8%, 38.4%로 요 전에 있었던 거하고 순위가 바뀝니다. 순위가 바뀐과 동시에 득표 차이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 당 후보가 53.2%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1위를 차지하게 된 1등 공신은 사전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빼기 당일을 비교를 해보면 특정 당은 12.0% 더 올라갔고요. 국힘당은 마이너스 11.4%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새누리라고 했는데 국힘입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확률은 10에 155승분의 1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개표한 결과하고 비교해보면 이것이 더 벌어집니다. 수개표는 그 전자개표기가 읽지 못해서 튀어나온 것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요. 그 튀어나온 데이터들은 굉장히 좋은 랜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확률은 0입니다. 10에 마이너스 한 300승 정도 그거보다 작아지면 0이 나오는데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개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즉 조작된 대표가 아니고 수개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원희땡 후보가 58%, 이재땡 후보가 41%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뒤집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최종 득표율이 이재땡 후보가 53%, 원희땡 후보가 44.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 16년도, 20년도, 24년도에 사전 득표율의 변화를 보면 제일 처음에 비정상적인 분포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비정상적이고 조작표가 삽입됐다는 표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을도 계속 조작표가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는 조작표가 들어갔어도 특정 당이 이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분석 및 결론입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 이재땡의 사전득표율은 당요일 득표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득표율이 높아질 확률은 10의 150승분의 150승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번에 원희땡의 사전득표율은 당일 득표율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당은 올라가고 국힘당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확률도 10의 155승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스윙이 38%나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이, 이 정도 됐던 것이 사전투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사전투표 조작표가 몇 표 정도 들어갔냐 하면 한 9,000표 정도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투표수 대비 약 10.28% 정도입니다. 2020년도 선거까지는 송영땡이 우세 지역이라서 조작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송영땡이 국회의원이 된 것이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데 2024년도에서는 10.28% 내지 14%의 사전투표 조작률이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58%가 돼야 되는 원희룡 후보의 득표율이 44%로 줄어들었고요. 이재땡 후보의 득표율은 원래는 41.4가 돼야 되는데 53%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8대 41.4가 돼야 되는 결과가 44대 53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작이 아니었더라면 원희땡이 국회의원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재땡 후보가 있는 당이 지금 재선을 치러야 된다, 탄핵을 하고 재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상태로 탄핵이 가결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선, 그러니까 대권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누군가가 특정인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히틀러가 처음에 독일의 수상이 될 때에도 아무도 그렇게까지 독일이 망가질 것으로 예상을 안 했습니다. 세계의 누구도 몇 천만 명의 인구가, 몇 천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갈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후보가 부정선거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탄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